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등차 수열의 정의와 주요 특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고 하면 SN은 초항부터 N항까지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화면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차 수열의 초항을 A, 말항을 L이라고 하면 화면과 같이 초항부터 말항까지 나열하여 SN을 구성하고 말항부터 거꾸로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나열하여 SN을 구성하고 이를 더하면 ESN은 N 곱하기 A 더하기 L이라는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SN은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플러스 말항으로 정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1번식이라 하겠습니다. 이 식은 꼭 암기하여야 하며 등차 수열의 경우 일일이 시그마를 적용하여 계산할 필요 없이 이 수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플러스 말항이라고 꼭 말로 암기하시기 바라며 수식에서 n은 항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을 일반항을 통해 도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 equal dn 플러스 g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식의 sn을 구하기 위해 시그마로 점화를 하면 2분의 d n제곱 더하기 2분의 d 플러스 g 곱하기 n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제곱과 n 앞의 계산식을 a와 b라는 상수로 기호화하면 등차 수열의 sn은 an제곱 더하기 bn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것이 이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두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an은 dn 더하기 g라는 일반항을 sn에서 쓰인 a와 b로 표현해보면 an equal 2an 더하기 b-a로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SN의 2차 함수를 미분한 후 2차항 계수 A를 빼주면 바로 일반항 AN이 된다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등차 수열의 AN과 SN 사이의 관계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꼭 이해해야 할 사항은 A는 2분의 D이며 G는 B 빼기 A이고 B는 G 더하기 A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꼭 암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공차 D를 알고 G나 B를 알게 되면 SN과 AN을 모두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SN은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와 같이 상수항이 포함된 형태라면 상수항 C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은 AN은 센 빼기 3이고 앞에서 배운 규칙을 적용하면 SN은 2n제곱 빼기 n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수열이 다음과 같이 변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초항만 3으로 변했다고 하면 이 수열은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성립하는 수열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열이 둘째 항부터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즉 an equals n 빼기 3이라고 표현한 후 n은 2 이상이며 초항은 3이라고 별도로 표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열의 sn을 구하면 sn equal 2n제곱 빼기 n 더하기 2로 나타나는데 먼저 보았던 수열과 달라진 점은 상수항에 플러스 2가 추가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두 수열 간의 달라진 점은 초항이 원래의 값 1에서 3으로 변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 변화도 없기 때문에 결국 n항까지의 합을 구하면 원래 초항의 값에서 변경된 수치인 플러스 2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SN은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와 같이 상수항이 포함된 형태에서 상수항 C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성립함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면 되고 원래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 성립했다라면 있었을 A1과 비교하여 지금의 초항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C의 크기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예에서처럼 원래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었다면 초항은 1이 되었어야 하는데 초항이 3이 되면서 원래 1이었을 값보다 플러스 2가 되었고 그것이 C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N과
SN과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A1은 S1과 같고 Sn-1에 AN을 더하면 SN이 되므로 AN은 SN 빼기 SN-1이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만일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성립한다면, 즉 SN의 상수씨가 제로가 아니면 화면과 같이 n은 2 이상에 적용되며 A1은 S1이라고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연습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습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초항과 공차가 주어졌으므로 일반항 AN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N은 2분의 n 곱하기 초항 플러스 마랑이라는 산식으로 바로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앞에서 풀어본 문제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파랑부터 더하는 것이므로 초항을 파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수는 43이 된다라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초항과 공차가 주어졌으므로 일반항은 센 빼기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 n은 8과 50을 대입하여 각각 A8과 A50을 구합니다. 그리고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플러스 마랑이라는 산식에 대입하면 쉽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SN은 초항부터 n까지의 합을 의미하므로 S20은 S10과 1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SN의 정의만 잘 이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배운 바에 따라 SN을 n의 2차 함수로 정의하고 S10과 S20의 값을 대입하여 연립방 정식을 풀면 SN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1항부터 30항까지는 S30에서 S20을 빼면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먼저 시그마 계산법을 무작정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수열을 가리키고 있는지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1차 함수 형태로 나오면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을 우선 상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계를 계산하는 가장 쉬운 산식은 초항, 마랑 이용식이므로 이를 먼저 이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물론 항수 계산은 항상 조심하여야 합니다. 1번은 k에 5를 대입한 값을 초항으로 보면 됩니다. 항수는 20 빼기 5 더하기 2를 계산하면 16이 됩니다. 이번 문제도 항수만 10이라는 것을 알면 동일한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위 계산 과정을 일반화하여 m 빼기 m 더하기 2를 항수로 하고 k에 m을 대입한 값을 초항으로, n을 대입한 값을 마랑으로 보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SN을 알고 있을 때 A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 때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AN은 SN 빼기 SN-1이라는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주어진 산식의 n과 n-1을 대입하여 계산을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SN의 형태를 보고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임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암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SN과 AN의 계수끼리 관계를 이용하여 풀어내면 AN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꼭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SN이 n의 2차 함수이면서 상수항이 존재하므로 n은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입니다. 따라서 초항은 따로 구해서 값을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A1은 S1이므로 초항값을 구하고 SN과 AN의 계수끼리의 관계를 이용하여 AN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SN의 상수항은 바로 원래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었을 함수와의 초항값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SN이 n의 2차 함수 형태인데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열은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수열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을 구할 때 초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주의하여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SN에서 AN을 구한 후 초항은 따로 구해줍니다. A, 2K-1의 시금에는 초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항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A, EN-1은 AN에 EN-1을 대입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산식을 푼 후 상수항을 더해주면 원래 등차 수열에서 홀수항을 빼낸 새로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문제는 1번 문제와 유사하지만 초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수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앞에서와 동일하게 원래 수열에 EN을 도입하여 새로운 일반항을 구하고 EN까지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초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수항을 더하지 않고 결과값을 그대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연습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일반항이 1차 함수이므로 등차 수열임을 알아보고 S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반항에 이를 대입했을 때 값이 문제에서 주어진 값과 다르므로 SN에 수식의 상수항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원래 일반항의 초항값이 3이나 실제 초항은 4이므로 상수는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SN에서 상수는 오로지 초항에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여 등차 수열의 합까지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 이 다양한 각도에서 응용해 볼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았습니다. 연습 문제는 다시 한번 보면서 화면을 정지하고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것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등비 수열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